안녕하세요. 정알바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부산저축은행, 버닝썬 등 문재인의 비리가 점점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문재인의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졸속형 검찰 개혁을 민주당과 조국당이 무리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구속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달빛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갑자기 달이 차오른다는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 호수에 비치는 달 그림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뭐라는 거냐고 반응을 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별명이 바로 달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모두 문재인에게 공개적인 SOS 요청과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윤석열이 달빛 어쩌고 하면서 문재인에게 도움 요청을 했고 구속에서 풀려났었죠. 저는 왠지 김건희에게도 뭔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 지금 서희건설을 통해서 문재인의 비리가 드러나는 이 와중에 서희건설에서 목걸이를 받은 김건희가 문재인을 언급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는 거겠죠. 문재인 너 나 안 도와주면 나 풀려나게 안 해주면 너에 관해서 다 불어버릴 거야. 마침 김어준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희건설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가 보기엔 서희건설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넘어가면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도 중요한데 네. 그 중요도가 다른 거에 비하자면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멈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아니 굳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가 봅니다. 뭐 조국당 공청회에 임은정 검사가 나가서 정성호 장관을 무지하게 깠더라고요. 이거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요? 이거 징계해야죠. 우리 이진숙도 징계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벌이는 대통령 무시하고 벌이는 입법 쿠데타도 힘든데 대통령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을 앞장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쿠데타를 벌인다? 정말 가관할 노릇입니다. 지금 오히려 임은정이 벌이는 정치 행위가 그런 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런 게 바로 윤석열이 했던 정치 검찰 행위라고요. 또 프레임 논리, 진영 논리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건 예뻐 보이고 이제 슬슬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고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상황이 객관적으로 안 보입니까? 검찰개혁안이 유출되고 김용민 의원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김용민 의원 또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영배와 김용민의 의견이 같았던 겁니다. 조국당도 무려 일주일 전까지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놓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혁신당 자체와는 지금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건 있습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그 예. 민주당보다 법안을 먼저 냈는데요. 예. 그 저희는 중수청 새로 만들어질 중수청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을 법무부에 산하에 둬야 된다라는 법안을 낸 바 있고요. 예. 민주당 안과 조국혁신당 안의 차이점은 민주당 안은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법무부에 그것을 두겠다는 건데 그런데 조국이 문재인과 영화를 보고 온 뒤로부터 갑자기 행안부에 놔야 한다고 말을 바꾸며 법무부 밑에 놔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성호 장관을 무리하게 까고 있습니다. 께서 이걸 주제하셔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나왔던 얘기고 정리된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이 쟁점 정리를 하는 협의를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고 결단만 받으면 되는 거지.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행안부 밑에다 두면 이거 너무 비대해진다. 일리가 있는지 궁금하네. 자, 요거 좀 자유롭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침 또 검찰주의자도 나오고 계시고 하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정성호 장관이 검사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검사는 한 번도 하루도 한 예, 적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네. 저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성호 장관의 저 의견에 동의해요. 물론 아니 내가 얘기하지. 야, 다양한 의견이 있다. 테이블 타일 갖고 와. 다양한 의견이 있다. 내가 얘기했죠. 그거 존재하는 안드라서나 별 차이도 없는데 자꾸 쓰지 말라고. 이거 제일 중요해. 그 발언 중에서
장관님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하지 말라며. 그러니까 공부가 좀 안 돼 있으세요. 저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꾸셨나요?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시는 토론에 나와서 상세히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안의 구멍은 이겁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 뒤 이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놓는다는 건데, 그러면 행안부에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 그리고 소방청까지 있는 거대 조직이 됩니다. 이 거대 조직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김용민 의원이 저번에 검수완박 할 때도 공수처를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과 적극 경쟁하면서 검찰 비리가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사람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눈요기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윤석열, 한동훈을 특수부? 위시한 그 특수부 검사들은 지금 어떤 안을 지지하느냐?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논란의 있을 수 있는데 있겠지만 혹시 제가 그분들은- 예측해 볼까요? 그분들은 예. 행안부로 중수청이 들어가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갖고 오겠다. 그때 다시 이제 이걸 좀 정확하세요. 예. 맞아요. 네. 그런 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그 4법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원안을 진짜? 지지합니다. 지금 이 안을 특수부 검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수부 검사 수를 가장 많이 늘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이고요. 검찰에 가려졌지만 경찰도 비리가 없는 조직이 아니죠. 김건희, 윤석열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항상 수사가 무마됐었죠. 버닝썬, 강남경찰서에서 오히려 제보했던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 알박기 인사 500명을 승진했어요. 이게 고스란히 내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 승진된 500명은 중간급 관리에 해당합니다. 일개 평 직원이 아니라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중간급 관리들이라고요. 그러면 최상목이 내란 세력으로 만든 경찰은 단순히 500명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저는 여기서부터 좀 많이 수상하고 의심스러운데요. 문재인이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내란 세력에게 권력을 몰아준다? 저만 문재인이 내란 동조하는 걸로 보입니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실무에서 그걸 해봤으니까 몇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보험 사기 사건 같은 건데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이제 물에 빠졌어요. 거기서 남편은 열심히 헤엄쳐서 나왔어요. 근데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는 보험이 막 5-6개가 들어가 있네. 아 설마 설마 남편이 죽으면 사망보험금 타려고 그렇죠, 사망보험 일부러 네가 가해자 된 거 아니야? 있죠. 근데 이제 경찰이 이거를 그냥 남편이 운전을 미숙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난 교통사고네 이렇게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이걸로 그냥 검찰에 송치를 해요. 그러면 검찰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를 기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보험 사기 같은데 살인죄인데 그렇게 되면 살인죄로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더 해볼 수도 있어요. 과거엔 그렇게 또 많이 해서 살인죄로 기소하기도 했죠. 근데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것까지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러면 경찰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기소 판단만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검사는 하고 싶어도 이거 살인죄로 바꿔서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 대로 해서 준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로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경찰에다가 이거 살인죄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았는데 안 할래. 그거를 뭐 경찰의 역량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의도적이로든 아니면 제3의 어떤 다른 원인이 개입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살인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거는 살인죄로 기소할 방법이에요. 뭐 사건 자체 뭉개지는 거죠.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경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모든 부작용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게 되는 거고요. 버닝썬, 강남경찰서에서 신고했던 제보자를 폭행하면서 버닝썬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었죠. 승리 단톡방에서 이름이 나왔던 윤규근이라는 경찰 고위직 간부가 있습니다. 그 단톡방 안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는데요. 실제로 경찰청장보다 더 높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윤규근이라는 사람, 조국과 이런 사진이 찍힌 적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조국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윤규근 총경에게 상담을 받기 위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조국과 버닝썬의 커넥션이 드러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속에서 버닝썬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이 경찰 권력을 확대시키려고 마음이 급하다? 저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 눈에 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까지 조국혁신당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